한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과연 여기서 이제 금액을 조금만 더 주면은 이제 맥북 프로를, 안녕하세요. IT를 쉽게 알려드리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노트북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그런 아주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짜자자자자자자 짠! 자, 뭘까요? 바로 짜잔! 짜자자자 맥북 에어입니다. 와, 정말 많은 진화를 한 그 모델이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제가 기존에 이 맥북 에어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과 뭐 저나 똑같았어요. 맥은 어려운 거다. 그리고 노트북은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불편하다. 뭐 터치패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활용도 면에서 아쉬운 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이 제품을 만나고 저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품을 보는 그런 생각도 바뀌었지만 맥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그런 의미 있는 모델이에요. 맥북 에어. 스티브 잡스가 봉투에서 딱 꺼냈을 때 그 충격, 정말 그 당시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슬림한 매력, 디자인의 감성이 그대로 녹아든 모델이라서 그때 최고의 카페 노트북으로 통했습니다. 카페에서 딱 노트북을 꺼냈을 때 이 맥북 에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또 받게 됐죠. 그 이후에 또 수많은 노트북들이 맥북 에어 디자인을 이제 채택을 해서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아수스가 맥북 에어를 그대로 카피해서 출시했었죠. 그만큼 이 맥북 에어는 맥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그런 노트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맥을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이라면 저는 맥북 에어를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그 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맥북 프로 2개를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맥북 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맥북 프로는 정말 슬림하게 잘 나왔죠. 그래서 이 맥북 프로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이제 맥북 에어 단종설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얘도 13인치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맥북 에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맥북 에어가 한 단계 진화해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맥북 프로 15인치 얇아졌지만 휴대성에서는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은 무거워요. 그리고 요거 제가 저 맥북 프로 15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그런 맥북 프로예요. 이 모델도 고사양이고 정말 슬림한 그런 매력을 보여준 제품이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만 사용합니다. 즉 휴대성에서는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들이라는 거예요. 성능은 좋지만 휴대성은 아쉽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맥북 에어입니다. 짜자자잔. 자, 애플 제품은 아주 개봉도 편리하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잡고 쭉 열면은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짜자자잔. 와, 실버 모델이에요. 이번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실버 있고요, 스페이스 그레이 있고 골드가 있습니다. 근데 골드는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색상이고요. 저는 이 실버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아이패드도 실버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 맥북 프로 둘 다 실버죠. 짠! 와, 그 맥북 에어의 그 감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큰 차이 없잖아요. 옆에 보면은 이 슬림한 매력. 딱 뒤에서 이렇게 쫙 앞쪽으로 올 때 얇아지는 그 디자인의 매력은 많은 노트북에 영향을 줬을 정도로 이제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반대쪽을 보면은 이쪽에는 이제 썬더볼트 3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USB-C 방식이거든요. 최근에 아이패드도 USB-C로 바뀌었듯이 얘는 전원도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뭐 모니터 연결, 그리고 뭐 다양한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합
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 SD라든지 이런 단자가 없어서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슬림한 두께를 위한 그런 선택이었으니까 뭐 그 정도는 감안하고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디자인적인 매력은 정말 깔끔한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구성품 한번 볼까요? 보면은 USB-C 케이블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스티커, 사과 로고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골드 색상 골드 스티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세심하게 변화를 준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여기 밑에는 어댑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품은 아주 심플해요. 자, 맥북 에어의 뭐 디자인 포인트는 사실 안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죠. 자, 뚜껑을 열겠습니다. 짠. 와. 요즘 슬림한 노트북들은 이 상판을 들 때 이 밑에 부분이 딸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거의 딸려오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안정된 설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보여지죠. 밑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아이디가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는 중에 이렇게 지문 인식을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아이디가 준비되었습니다. 자,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이 디스플레이의 변화죠. 바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맥북 에어를 쓰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였어요. 왜냐면은 해상도가 낮고 그리고 이 베젤도 되게 두꺼웠잖아요. 그래서 좀 해상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해상도가 높으면은 정말 오래 사용하겠구나, 정말 다른 노트북을 안 바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지날 때마다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안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이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휴대성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사실 애플은 사용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면 이 노트북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해상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배터리 타임도 짧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랜 사용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 저전력 그리고 좀 저사양의 CPU를 사용하면은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었지만 그 부분도 이제 또 애플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또 너무 느린다면은 사실 맥북 에어를 사용해야 할 또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명합니다. 물론 맥북 프로와 비교했을 때는 이 맥북 에어 디스플레이가 한 단계 낮습니다. 일단 밝기가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색 영역도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P3를 지원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sRGB 100%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맥북 에어만 봤을 때 전혀 그런 뭐 디스플레이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좋은 디스플레이와 조금 낮은 디스플레이를 같이 놨을 때는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지만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TV도 OLED TV와 LCD TV가 있으면 OLED가 확실히 좋게 느껴지지만 LCD TV만 있을 때는 화질 좋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반적인 노트북 수준에서는 굉장히 고화질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RGB가 100%예요. 잘 보시면은 다른 노트북에 보면 sRGB 99%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 영역이 이게 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맥북 에어가 또 좋아진 점이 이 키보드가 3세대 나비식 키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전 세대, 제가 지금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온 모델이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에 나온 맥북 프로예요.
그래서 2세대 나비식 키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키보드 소리가 약간 커요. 독서실 같은 데 가서 이 노트북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키보드 소리가 크면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겠죠. 부드러운 키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처음 이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살짝 어색해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키보드가 거의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생소한 키보드 방식인데 클릭감도 좋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키보드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이거는 호불호는 갈릴 수는 있어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2세대를 쓰다가 3세대를 써보니까 확실히 부드럽네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기술적인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맥북 에어는 또 좋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맥북 에어에서 가장 또 좋아하는 거, 어차피 이건 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 트랙패드. 이번에 트랙패드 사이즈가 기존보다 더 커졌습니다. 맥북 프로는 더 커요. 맥북 프로는 엄청나죠? 근데 얘도 많이 커졌어요. 저는 영상 작업할 때 이 맥북 프로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 터치패드로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터치패드로 유일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은 맥북이에요. 윈도우 노트북에서는 터치패드만으로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터치패드도 버벅이고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윈도우 노트북에 또 터치패드만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윈도우 노트북은 저는 마우스로 사용해야지 편했는데, 얘는 터치패드로 사용해도 충분히 그런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마우스를 사용하는 듯이 정말 부드러운 사용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의 화면을 넘기듯한 그런 부드러운 사용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대. 이게 되게 즉각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오므리고 이런 식으로 앱을 설치하면 여기에 앱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편리함들, 페이지 넘길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굳이 마우스가 없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이런 편의 기능들이 맥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매년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맥은 공짜로 새로운 OS를 계속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런 것도 이 제품의 또 경쟁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은 저는 맥북 에어로 한번 맥을 정말 접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키보드에서 또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죠. 보면은 여기에 상단에 터치바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맥북 프로 이 상단에는 이 터치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 맥북 에어에는 터치바가 없어요. 없지만 한 가지 매력적인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죠. 제가 아까 설정할 때 지문을 지정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살짝만 올려도 지문 인식을 지원합니다.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 이 터치 아이디를 툭 터치하면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편해요. 이 한번 사용해보면 비밀번호 시대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스마트폰 지문 인식 이용하고 나서는 그거 안 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지문 인식 같은 경우는 숨겨놓은 메모장들이 있어요. 얘는 비번을 걸어둔 것들, 그런 것들 이걸로 가볍게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앱을 다운받을 때도 가볍게 이렇게 터치 아이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지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스피커 선이 보이죠? 예전 맥북 에어는 이 스피커가 안 보였습니다. 근데 맥북 프로처럼 이렇게 스피커 라인이 들어갔는데, 기존 맥북 에어에 대비 전체적인 이 사운드가 25%가 더 증가했어요. 제가 영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볼륨을 켜보겠습니다. 볼륨은 25%가 증가했고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2배나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인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VVIP들에게만 초대장을 보내. 물론 겉으로야 투자 설명이지만 사실은 이런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더 선명한 화질로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운드도 좋아졌기 때문에 더 입체적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단순히 또 업무용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요즘에는 이 TV 대용으로 또 사용이 되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그리고 카페에 가서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면서 또 이렇게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카페 같은 데서는 이어폰을 들어야겠죠. 이 스피커는 집에서 들을 때 별도의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과연 여기서 이제 금액을 조금만 더 주면은 이제 맥북 프로를, 그러니까 맥북 프로 13인치 논 터치파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만원을 더 주고 맥북 프로 13인치 살 거냐, 아니면은 맥북 에어를 살 거냐,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요.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맥북 프로 13인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CPU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맥북 프로 13인치 논 터치바 모델 괜찮아요. 하지만 이 사용 시간 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맥북 프로 13인치는 10시간,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12시간이 갑니다. 뭐 큰 차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웹서핑이나 이런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할 때는 얘가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은 참고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맥북 프로 이 논 터치바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터치 아이디가. 터치바 모델에는 터치 아이디가 있는데 이 터치바가 없는 것에서는 이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맥북 에어가 그런 면에서 또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터치 아이디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T2 칩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이 T2 칩 같은 경우는 시리를 더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야, 오늘 날씨 전 어때? 여기 있어요.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예상 날씨입니다. 시리야, 다운로드 폴더 열어줘. 요청하신 폴더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이 맥북 에어에서 이렇게 음성으로 다양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T2 칩으로 관장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보안. 이런 노트북 같은 경우는 분실을 했을 때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이 유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보안 칩을 이용해서 다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호가 됩니다.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보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 13보다 가볍다는 게 또 경쟁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능은 맥북 프로 13이 좋지만 또 맥북 에어는 가벼운 또 휴대성의 매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인 사용자 선호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런 사용 가치를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맥북 에어 마음에 드시나요? 현재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맥북 에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또 소프트하게 사용하실 분들, 노트북이 필요한데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전 맥북 에어는 정말 강추할 수 있는 노트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분들, 그리고 간단하게 영상을 또 입문해 보실 분들한테도 충분히 매력적인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이제 새내기 대학생이 됐을 때 그 설레임을 가장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노트북이니까 잘 참고해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 맥북 에어와 그리고 아이폰이 어떻게 조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줄 테니 그 영상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또 만나요.